그러지 마라. 주민이 불편한데 왜 자꾸 규제를 하느냐.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바꾸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한다는 건 이곳의 미래 가치를 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요즘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 서울의 이제 공급이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재건축 이제 정비 사업이죠. 재건축하고 재개발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노후도가 67%였다가 60%, 그 다음에 이제 심의 각 분야별로 각 공정별로 건축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심의를 열어야 되는데 이런 심의 자체도 뭐 통합해서 심의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정비사업 완화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또 완화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완화 대책이 나왔는데 노후도 요건을 굉장히 또 완화하는 대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해서 완화 대책 어떻게 완화됐는지 좀 발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대체 재개발과 재건축 이 정비 사업에서 어떤 부분이 완화가 되고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도자료를 보시면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 착수 요건,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 얘기하는 거죠. 들어가는 진행 중에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의 조건, 착수 요건이 보다 합리화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 진단 제도도 개편한다. 자,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는데 어떻게 포함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완화 기준을 좀 살펴보면은요. 아까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자, 현행 제도상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으로 해당 구역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 30년 이상 60%죠. 30년 이상 60%.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뭐 재개발 구역에서 얘기하는 노후도라고 볼 수 있는데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되죠. 근데 지금 원래는 67%였는데 자, 한번 완화가 됐죠. 60%로 완화가 됐습니다. 60%로 완화가 됐는데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돼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자, 무허가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각 지자체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허가 건축물은요, 노후도에서 산정이 포함이 안 돼 있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비합리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재개발 사업을 노후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자, 여기 보시면은 노후 불량 건축물.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축물이 언제 많이 지어졌습니까? 지금은 무허가 건축물 안 짓습니다. 왜냐면은 뭐 난리 나죠.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구청에서 뭐 바로 단속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 무허가 건축물은 우리나라가 서울 수도권 농업사회에서 이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19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서울 수도권의 인구 밀집, 인구가 포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택시장이 굉장히 좀 난개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허가 건축물이 그때서부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지금은 없지만 그 과거의 무허가 건축물이 노후도에 인정이 안 됐다? 말도 안 되죠. 벌써 뭐 30년, 40년이 넘은 건물들인데, 그래서 이거는 비합리화, 비효율적인 거, 비정상화를 정상화로 바꾸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자, 이제 보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기 위함인데 수용이나 이런 거를 하려면 보상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토지보상법령, 공공주택 특별법령 등에서 이미 보상의 대상으로 1989년도 1월 24일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자, 이거 읽어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는 1989년도 1월 24일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여 재개발 사업 착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 이게 이 글을 읽을 때는 이해가 안 가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가장 간단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다른 법령,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요, 공법상의 법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국계법, 국토에 대한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린벨트법, 뭐 그린벨트법, 개발제한 법령이라는 게 있고, 건축법, 주택법, 뭐 농지법, 산지법, 뭐 정말 도시정비법, 뭐 도시계획법, 택지법, 뭐 엄청 많은 법령이 있습니다. 이 공법상의 법령은 200개가 넘는 규정이 있는데, 하지만 여기에 맞는 법령들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각자마다 법령과 법령의 이런 교집합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자, 토지보상법, 다른 이제 무허가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여기를 수용해야 돼, 국가에서. 그러면 보상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상은 해줬지만 또 도시정비법에 대해서는 노후도 주택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습니까? 이질감이 생기겠죠. 보상은 받는데 내가 이게 낡은 거에 대해서 노후도는 포함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완화가 되는, 노후도 요건이 왜 60%보다 완화가 되냐고 간단하게 수치로 설명을 드리면, 자, 재개발 구역 안에, 정비구역 안에 100개의 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허가 주택이 10개, 10%가 있습니다. 10%.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60%, 30년 이상 된 건물이 60% 이상이어야 정비사업이 가능한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따졌을 때, 55개의 집이 30년이 넘었어요. 자, 그리고 10개의 무허가 주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이 구역은 과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겠죠. 왜냐면은 노후도가 55%밖에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 법이 무허가 주택을 노후도에 포함함으로써, 자, 10%에 가까운 열채가 노후도 30년이 지난 건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노후도는 65%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제 이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이 된다면 이렇게 노후도가 완화가 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합리화되고 노후도 요건이 완화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현재 진단 항목은요, 구조환경, 주거환경, 설비 노후환경, 비용 분석 등으로 구성되나,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의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왜냐면 주거환경 막 녹물 나오고 막 바퀴벌레 나오고 방바닥은 다 갈라지고 배관이 터지고 막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지하 주차장도 없죠. 주차 대란이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거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주민의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현행은 구조환경 3, 주거환경 3, 설비 노후도 3, 비용 분석 1, 3331로 안전진단이 구분이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에 따라서 주민 공동시설, 자, 우리가 지금 요즘에 신축이 인기가 좋은 이유가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죠. 뭐 수영장이라든가 라운지 카페라든가 골프 연습장, 뭐 이런 것들, 헬스장, 이런 것들이 워낙 커뮤니티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 공동시설, 자, 지하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의 세부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1조 실내 도시미관 항목은 세대 내부 환경, 공용 부분 환경의 세부 평가 항목으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자, 이것도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글을 읽으면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보시면, 자, 일단 그렇습니다. 이 어떤 부분이냐면, 자, 지금은 니네가 자꾸 사전 안전진단을 해서 이 사전 안전진단이라는 명목 하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썼는데, 그러지 마라. 주민이 불편한데 왜 자꾸 규제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불편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 참작을 해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항목을 개선을 하자라고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왜냐면은 재건축도 조합사업이고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해서 내가 비용을 내고서 조금 더 주거환경을 좋은 데서 개선해서 살겠다는데 정부에서 막는다? 이게 이제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개선을 하는 건데, 자, 보시면은요, 기존에 보시면은 이 주거환경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삶의 질에 완전히 밀접해 있는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보면은 소방도로, 층간소음, 주차대수, 뭐 무장애 환경, 그 다음에 에너지율, 침수 피해, 뭐 요 정도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공동시설, 지하 주차장은 있는지,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대, 한 세대당 1.5대 정도 나오거든요. 최소 1.8대, 많이 나오는 데는 2.1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지하주차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이 비율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그 다음에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내 안전시설 등을 추가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요.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항목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진단 점수 합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3331이라고 했죠. 비용 분석은 1. 자, 그러니까 비용 분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성입니다. 이런 사업을 해서 얼마나 사업성이 나올까. 자, 근데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 가중치를 현행 30%에서요 40%로 확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비용 분석 항목은 평가 가중치를 제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용 분석은 사업성이 나오면 하는 거였는데, 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조합원들이 원해. 근데 여기가 사업성이 안 나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1대1 재건축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절대 안 나오죠. 자, 이 비용 분석에서 중요한 거는, 자, 저층 재건축. 지금까지 5층 재건축은 거의 다 이제 마무리되는 상황이죠. 이제 지금 진행되는 재건축 단지들은 중층 재건축입니다. 10층부터 15층까지의 중층 재건축. 자, 이제 그러면은 이 중층 재건축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고층 재건축이 나오겠죠. 이제 높은 재건축. 근데 중층 재건축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기부 체납 부분이나 커뮤니티 시설 공용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가중치를 많이 두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업성이 안 나오더라도 조합원들이 나는 추가 부담금을 내더라도 재건축을 하겠다. 아니면은 지금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되는 게 1대1 재건축입니다. 1대1 재건축. 그러니까 내가 한 집 주고 내가 받아. 그리고 일반 분양분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한다는 건 이곳의 미래 가치를 보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가치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1대1 재건축을 조합원들이 오케이 찬성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분석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이게 가중치를 많이 안 두는 부분이 과거부터 맞았지만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제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이 막 재개발이고 재건축이고 이제 뭐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아우 듣기 싫어. 아우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제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이슈 때문에 점점 더 이제 뭐 요즘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다, 신속통합기획구역이다, 모아타운이다,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피고 있는데, 자, 그 중에 일부가 더 완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재개발 구역에서는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에 포함이 안 됐어. 자, 지금 노후도 이 무허가 주택들이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뭐 신당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저기 노원구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의 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노후도가 조금 완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도 이제 안전진단을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을 없애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전에만 안전진단을 통과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안전진단에 대한 항목을 대폭 완화한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전부 다 이제 뭐 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가 조합원들이 불편한 것을 우선적으로 봐주겠다라고 이제 완화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조합에 대한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여러 측면에서 좀 완화된 대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부의 취지와 그 다음에 서울시의 취지를 이제 그냥 흘리지 마시고 자, 이렇게 점점 더 이제 완화가 되는 거 그리고 완화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 이것 자체가 서울에서 어떤 정비 사업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에 이제 택지를 대량으로 공급할 땅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정비 사업으로밖에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비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점. 그래서 정비 사업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게 그리고 좀 유익하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